가을 끝자락의 배추밭. 햇살은 따갑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10발짝도 안 되는 거리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가 돈이 많아 이럴 자락이나 해. 애 하나도 똑바로 못 봐. 남자의 발이 여자의 어깨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옆집 필리핀 마누라도 너보다 낫다더라. 그녀의 등에는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엎여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밭 전체를 울렸습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여?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해! 옆에서 지켜보던 나이든 여자가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여자를 향해 거침없이 던졌습니다. 배추가 여자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아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은서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밥상을 차리고 나서야 은서는 방으로 올라가 딸 다온이를 깨웠습니다. 다온아, 엄마 왔어.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기며 방긋 웃었습니다. 은서는 딸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이 은서에게 주어진 유일한 평화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시어머니 박옥란이 말했습니다. 오늘 배추 따야 해. 거래처에서 오후에 온대.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남편 이준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기는 그늘에 눕혀놓고 일해. 없고 하면 일이 더뎌.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은서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다온이를 포대기에 엎고 배추밭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햇살은 따가웠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은서는 배추를 한 포기씩 뽑아 올렸습니다. 등에 엎인 다온이는 가끔 칭얼거렸지만 크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배추를 뽑고 다듬고 싸는 일. 단순하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노동이었습니다. 은서의 손끝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밭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기적이야. 옛날엔 아기 없고도 다 이랬어. 옥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은서는 말없이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온이가 칭얼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서가 아기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은서는 시어머니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온이가 열이 좀 있어서 병원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옥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열나면 옷 벗겨서 나무 그늘에 눕혀놔. 괜히 병원 가서 돈 쓰지 마. 은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열이 너무 말대꾸야. 시집살이가 뭔지 모르나 봐. 그때 밭 한쪽에서 남편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청담동 며느리 배미나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시골 배추밭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미나가 옥란 옆에 앉으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어머님, 날도 더운데 형님 힘들겠어요. 그래도 젊으니까 괜찮죠? 옥란이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미나는 손끝이 야무져. 도시에서 살다 와도 예의가 달라. 미나는 은서를 향해 시선을 흘겼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형님보단 못하죠. 은서는 묵묵히 배추를 다듬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참는 게 익숙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은서는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밤에는 아기를 돌보고 새벽이면 다시 일어나 밥을 짓는 살. 그게 은서의 일상이었습니다. 다온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서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열이 많이 나요, 병원에. 시끄러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병원? 돈 나갈 일만 만들어? 은서가 대꾸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발을 들어 은서의 어깨를 찼습니다. 쿵! 은서가 배추밭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포대기 속 다온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서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보호하려 몸을 웅크렸습니다. 입 닥쳐. 시골살이 하면서 유세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은서가 일어나려는 순간 옥난이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서에게 던졌습니다. 어디서 남편한테 대들어. 배추가 은서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다온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은서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은서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미나는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 본 것처럼. 그리고 옥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여자들은 옛날처럼 강하지 못하긴 해요. 옥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은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온이를 다독이며 배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멈추면 더 큰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은서는 다온이를 안고 방에 누웠습니다. 아기의 열은 여전했습니다. 은서는 젖은 수건으로 아기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다온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마을 방범 CCTV에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은서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낮에 벌어진 일이 그 카메라에 찍혔을까요? 찍혔다 한들 누가 신경이 났을까요? 은서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온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서의 어깨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서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온이는 열이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보채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아기를 업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배추를 따야 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묵묵히 배추를 뽑았습니다. 손끝이 트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 옥난이 새참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밥과 식혜였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몫은 없었습니다. 너는 집에 가서 밥 차려. 우리 먹을 거. 옥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급히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밭으로 돌아왔을 때 옥난과 준호는 이미 식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늦게 오면 어떡해. 일 더뎌지잖아.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배추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청담동 며느리 배미나가 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더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옥란 옆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전원 라이프 느낌 제대로네요. 옥란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미나는 손끝이 야무져. 서울에서 살다 와도 하나도 안 변했어. 사실 미나는 서울 외곽 월세방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담동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도시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런 게 유행이에요. 전원 라이프도 배워야죠. 미나가 은서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형님은 진짜 시골 사람 같아요. 옷차림도 그렇고. 옥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좀 꾸미고 살지. 맨날 저 모양이야. 은서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꾸밀 시간도 돈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은서는 그저 배추를 뽑았습니다. 손끝에 흙이 묻고 땀이 흘렀습니다. 등에 엎인 다온이가 다시 칭얼거렸습니다. 은서는 아기를 달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서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 나물. 시어머니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은서는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서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쓰라렸습니다. 배추를 뽑느라 터진 상처들이 물에 스며들었습니다. 은서는 물줄기 아래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과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은 사람보다 체면이 중요해. 은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 집. 나는 그저 일하는 기계일 뿐. 은서는 눈물을 닦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올라가 다온이를 재웠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은서는 다온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존중받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은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깨에 멍이 욱신거렸고 손끝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삶,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삶. 이게 은서의 일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 방범 CCTV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은서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을까? 저 카메라가 이 고통을 기록하고 있을까? 은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밭에서 벌어진 일이 그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걸. 그리고 그 영상이 곧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다온이를 업고 밭으로 나가고 배추를 뽑고 다듬고 싸는 일. 끝없이 반복되는 노동이었습니다. 은서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아니면 언젠가 바뀔 날이 올까? 은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마을 단톡방에 누군가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 영상 속에는 은서가 발로 차이고 배추가 던져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기를 업은 채로 쓰러지는 은서, 울부짖는 아기.
그리고 차가운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 영상이 업로드된 지 10분도 안 돼서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사람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돼. 아기업은 며느리를 발로 차다니. 마을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배추밭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걸 은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을 단톡방의 알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하고 또 진동했습니다. 영상 봤어? 충격이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배추밭, 아기를 업은 여자, 남자의 발이 여자의 어깨를 향해 날아가는 장면, 쓰러지는 여자, 울부짖는 아기, 그리고 배추를 던지는 나이 든 여자. 폭력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방범 CCTV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이장이 올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옥란 씨 집 아니야? 맞아. 배추 농사 짓는 집. 저 며느리 항상 조용하던데 그러니까 저렇게 당했구나. 시어머니도 배추 던지는 거 봤어? 미쳤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영상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댓글은 늘어났습니다. 저 집 배추 누가 사? 나 저번에 샀는데 이제 안 산다. 체면도 없는 사람들. 아기까지 있는데 저럴 수가 있어? 그날 오후 옥란과 준호는 마을 슈퍼에 갔습니다. 배추 거래처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슈퍼 앞에 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야, 영상 속 그 사람들. 옥란이 슈퍼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오늘 거래처 사장님 오신대요? 슈퍼 주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취소됐어요. 네. 왜요? 영상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거래 못해요. 옥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영상이요? 슈퍼 주인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배추밭의 그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옥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를 저렇게 대하고도 배추 팔 생각을 해요? 슈퍼 주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으면 발로 차요? 아기 업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맞네.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더 뻔뻔하네.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봐. 옥란과 준호는 슈퍼를 빠져나왔습니다. 마을길을 걸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집 배추 절대 안 산다. 경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 불쌍하다. 옥란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CCTV 영상을 올린 거야? 이장이 올렸다던데. 왜 쓸데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잖아. 내가 참으라고 했는데 왜 발로 찼어? 어머니도 배추 던졌잖아요. 그건 며느리가 말대꾸를 해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오세요. 며느리 어디 있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사과하세요. 옥란과 준호는 황급히 대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이랑 같은 마을에 살고 싶지 않아. 배추 농사 망하면 좋겠다. 집안에서 은서는 다온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너 때문에 이 꼴이야. 은서가 놀라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CCTV에 우리가 찍혔어. 마을 사람들이 다 봤다고. 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CCTV예요? 그래. 내가 맞는 장면이 다 찍혔어. 이제 우리 배추 아무도 안 산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옥란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말을 잘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온이를 꼭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CCTV에 찍혔다고? 내가 맞는 장면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만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단톡방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대요. 이장님이요. 가정폭력으로. 잘했다. 며느리 괜찮으려나? 누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댓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 집 배추 절대 안 사요. 거래처도 다 끊겼다던데. 체면만 중시하던 사람들이 망신당하네. 인과응보다. 다음 날 아침 옥란과 준호는 배추밭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배추를 따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장 때문에 이렇게 됐어. 준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누가 CCTV를 올리래? 옥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배추는 쌓여 있었지만 팔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박옥란, 돈을 중시하던 이준호,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날 때마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야 영상 속 그 사람들. 옥란은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폭력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걸, CCTV는 모든 걸 기록한다는 걸.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만 말을 잘 들었어도 CCTV만 없었어도 그들은 여전히 남탓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방범 CCTV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은서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달라질 수 있을까? 이제 벗어날 수 있을까? 은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더 큰 폭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들의 몰락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CCTV 영상이 퍼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단톡방에 또 다른 글이 올라왔습니다. 슈퍼 주인이 올렸습니다. 박옥란 씨집 배추 절대 사지 마세요. 썩은 배추를 멀쩡한 배추 사이에 섞어서 팔았어요. 저울도 조작했고요. 증거 사진 올립니다.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배추를 반으로 갈랐을 때 드러나는 갈색으로 썩은 속, 저울 밑에 숨겨진 작은 자석, 무게를 속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마을 단톡방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헐, 이게 뭐야? 썩은 배추를 팔았다고? 저울까지 조작했어? 나도 속았나? 완전 사기꾼이네.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샀던 배추도 금방 상했어. 그게 이 때문이었구나. 나도. 배추 속이 이상하게 갈색이더라. 이 사람들 돈만 밝히더니 결국 이런 짓까지 했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슈퍼 주인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습니다. 여러분도 피해보신 분들은 신고하세요. 마을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배추를 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무게도 이상했어. 집에서 다시 재보니까 500g이나 차이 났어. 이거 완전 조직적인 사기잖아. 옥남과 준호는 그 소식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준호가 핸드폰을 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또 뭔데? 슈퍼 사장이 우리 부정 판매한 거 폭로했어요. 옥란이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화면을 보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썩은 배추 사진, 저울 조작 증거, 그리고 폭발하는 댓글들. 옥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았어?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슈퍼 사장이 몰래 사진 찍었나 봐요. 미친 이러면 우린 끝이야. 옥란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옥란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와요. 썩은 배추 팔아먹고 우리 돈 돌려줘요. 사기꾼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남과 준호는 집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옥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우린 이제 끝이야.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로 경찰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옥란 씨, 이준호 씨, 문 여세요. 부정판매 관련해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옥란과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들 완전 사기꾼이야. 우리 돈 다 뜯어먹었어. 감옥에 보내야 돼. 경찰이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는 썩은 배추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울 밑에 숨겨놨던 자석도 발견되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하자 판매 기록과 실제 무게가 맞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부정판매와 사기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옥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그건 경찰서에서 말씀하세요. 경찰차가 옥란과 준호를 싣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됐다. 저런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 그날 저녁 마을 단톡방에는 또 다른 글이 올라왔습니다. 박옥란, 이준호 부부 경찰 조사 받으러 갔대요. 잘됐다. 이제 배추밭도 압류당할 거래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다던데. 완전 몰락이네. 은서는 방 안에서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마을 사람들의 함성, 옥란의 울음소리. 은서는 다온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을까? 은서는 다온이를 꼭 안았습니다. 다온아, 우리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자. 아기는 엄마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없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무서울 만큼 조용했지만 동시에 편안했습니다. 은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은서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옥남과 준호는 경찰 조사를 받고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부정판매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 돈도 없었습니다. 배추 거래는 완전히 끊겼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남과 준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옥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추밭은 그대로 있었지만 팔 곳이 없었습니다. 벌금은 내야 했고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부동산 투자요. 제 친구가 돈 벌었다고 하던데 우리도 해볼까요? 이 밭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단번에 회복할 수 있어요. 옥란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정말?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친구 말로는 몇 달 만에 2배, 3배도 가능하대요.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면 된대요. 그럼 우리도 해보자. 이대로는 못 살아. 옥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체면도 잃고 배추도 못 팔고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서 한방 역전을 꿈꿨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 차를 몰고 왔습니다. 준호야, 투자하려고? 잘 생각했어. 나도 이거로 대박 났어.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해. 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투자하면 돼. 신도시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놓으면 나중에 몇 배로 뛰어. 나는 3달 만에 5천만 원 벌었어.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밭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얼마나 나올까? 한 5천만 원? 그 정도면 충분해. 1년 안에 2배는 만들 수 있어. 준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옥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밭을 담보로 대출받아요. 친구가 확실한 투자처를 알려줬어요. 정말 안전한 거야? 친구가 벌써 5천만 원 벌었대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옥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음 주 옥란과 준호는 은행에 갔습니다. 배추밭을 담보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담보대출이신데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업 자금이요. 위험한 투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아요, 괜찮아요. 대출이 나오자마자 준호는 친구가 알려준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화려했습니다. 고급 가구, 큰 모니터, 양복 입은 직원들.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상담 오셨죠? 네, 5천만 원 투자하려고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신도시 개발 예정지는 확실합니다. 정부 발표만 나면 땅값이 최소 2배는 오릅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계약서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준호는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그 자리에서 입금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옥란에게 말했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정말 잘 될까? 친구가 보증했어요. 걱정 마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상담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어디 갔어요? 건물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그 회사요? 한 달 전에 야밤에 도망갔어요. 사기꾼들이었대요. 준호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찾고 있어요. 피해자가 당신만이 아니래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아니, 5천만 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담보로 잡힌 배추밭까지.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옥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었습니다. 담보물을 처분하겠습니다. 옥란이 전화를 받고 소리쳤습니다. 뭐, 담보 처분?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술만 마셨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면 뭐해? 우리 땅이 날아갔는데. 옥란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배추밭에 붉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압류.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완전히 망했네. 욕심이 과했어. 인과응보지 뭐. 집 대문에도 똑같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옥란은 대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평생 일군 땅이. 준호는 방 안에서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우린 이제 끝이야. 은서는 그 모든 광경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고 남편이 술에 취해 있는 모습. 한때는 체면을 중시하고 돈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들. 그들이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는 모습. 은서는 다온이를 꼭 안았습니다. 다온아, 욕심은 사람을 망치는구나. 그날 밤 옥란은 은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은서야. 내 어머니. 너 돈 없니? 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돈이요?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해. 너한테 뭐 숨겨놓은 돈 없어?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옥란은 은서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이불을 들춰냈습니다. 어디 있어? 며느리가 돈이 하나도 없을 리가 없잖아. 그때였습니다. 옥란의 손에 서류 한 장이 잡혔습니다. 이게 뭐야?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증여서였습니다. 은서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은서에게 남겨준 아파트. 옥란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너 아파트가 있었어?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란은 서류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준호, 이것 봐. 며느리한테 아파트가 있대. 은서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옥란이 서류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준호, 이것 봐. 준호가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뭔데요? 며느리가 아파트를 숨겨놨어. 준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술이 확 깨는 듯 했습니다. 아파트? 옥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봐, 증여서야. 증여자 강은정, 수중자 강은서.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래. 준호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이네. 준호의 얼굴에 탐욕이 번졌습니다. 그는 은서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서는 다온이를 안고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파트가 있으면서 우리한테 숨긴 거야?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란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이 집이 망하는데 아파트를 숨기고 있었어? 며느리가 이럴 수 있어?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집 오면 다 가족 거 아니야? 그건 제 거예요. 제 딸 다온이의 미래예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내 거? 이 집이 망하는데 내 거는 무슨 내 거야. 그건 엄마가 저한테만 남겨주신 거예요.
결혼 전에 받은 거라고요. 옥난이 비웃었습니다. 결혼 전이든 후든 무슨 상관이야. 가족이면 도와야지. 준호가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거 팔아서 밭 살려야겠어.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은서가 달려가 서류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밀쳤습니다. 비켜. 은서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다온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서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 엄마 유산이에요. 당신들이 손댈 수 없어요.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유산? 그럼 뭐 어쩌라고? 우리는 망하는데 너만 살겠다고? 저도 살아야죠. 제 딸도 살아야죠. 옥난이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에서 몇 년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거는 무슨 내 거야. 저 밥 해드리고 이랬어요. 맞으면서도 참았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지.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도리요?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무슨 도리예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어쨌든 이 아파트 팔 거야. 은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저 경찰 부를 거예요. 그건 제 재산이에요. 당신들이 강제로 뺏으면 범죄예요. 준호가 멈칫했습니다. 뭐,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제 개인 재산이에요. 법적으로요. 당신들이 강제로 처분하려고 하면 재산 강요죄예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옥난이 비웃었습니다. 법, 며느리가 시댁한테 법을 들먹여? 법 안 들먹이면 당신들이 들어줬나요? 준호가 서류를 찢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은서가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증거 남기는 거예요. 원본 서류는 은행 금고에 있어요. 그거 찢어봐야 소용없어요.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동 다 녹음되고 있어요. 재산 강요한 증거로 쓸 거예요. 옥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진짜. 저도 살아야 해요. 제 딸도 살아야 하고요. 은서는 다온이를 꼭 안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 CCTV에 다 찍혔고 마을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제 제가 뭘 해도 사람들은 저 편이에요. 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때릴 수 없었습니다. 은서의 핸드폰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파트는 절대 안 팔아요. 제가 다온이 키우면서 살 곳이에요. 옥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 그건 저도 몰라요. 당신들이 욕심부린 결과잖아요. 은서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옥난과 준호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와, 문 열어. 하지만 은서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다온이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옥난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듣다니. 준호는 서류를 구겨 던졌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날 밤 준호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옥난은 거실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일군 땅도 잃고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까지 듣고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서는 방 안에서 다온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다온아,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우리 미래를 지킬게. 은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재산 강요 신고, 이혼 절차. 은서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CCTV 영상이 퍼진 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 된 후, 은서는 깨달았습니다.
싸울 수 있다는 걸,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은서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전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할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마을 CCTV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은서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불빛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이제 저도 제 인생을 바꿀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가정폭력이요. 그리고 재산 강요도요. 오늘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은서는 다온이를 업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은서 씨, 어디 가요? 잠깐 볼 일 있어서요. 힘내요. 우리가 응원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한서준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서는 지난 2년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력, 배추밭에서의 학대, CCTV 영상, 부정판매 사건, 그리고 아파트 증여서 강요 시도. 한서준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CCTV 영상은 마을 이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어제 녹음한 것도 있어요. 은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팔아서 밭 살려야겠어. 그건 제 거예요. 비켜. 넘어지는 소리, 다온이의 울음소리. 한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가정폭력, 재산 강요, 그리고 폭행 미수까지 입증 가능합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도 진행하시겠어요? 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고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다온이를 내려다보자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접근금지 명령부터 신청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준호와 옥나는 은서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 가정폭력 및 재산 강요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뭐, 며느리가 고소했어요? 네, 그리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준호는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옥난도 함께 나가야 했습니다. 둘은 친척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은서, 한서준 변호사, 그리고 준호와 옥난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하세요. 한서준이 일어났습니다. 증거 1번 마을 방범 CCTV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준호가 은서를 발로 차는 장면, 옥난이 배추를 던지는 장면, 아기를 업은 은서가 쓰러지는 장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증거 2번 재산 강요 시도 녹음 파일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팔아서 밭 살려야겠어. 비켜. 넘어지는 소리. 판사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이준호, 이 영상과 녹음이 사실입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피고는 배우자를 폭행했고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원고의 개인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려 했습니다. 옥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은 인정하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피고 이준호는 가정폭력 및 재산 강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2년간 유지합니다. 피고 박옥란은 가정폭력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이혼 청구는 인정되며 양육권은 원고 강은서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은서를 향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하지만 은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서준이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석 달 후, 은서는 도시 외곽의 작은 건물 1층을 임대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소담 공방. 은서는 도자기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그릇, 반찬병, 아기 이유식기. 결혼 전에 배웠던 도예를 다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다온이처럼 다시 태어나는 그릇이에요. 은서는 SNS에 작품 사진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CCTV 속 그 며느리 맞죠? 응원해요. 진짜 멋져요. 그릇 사고 싶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강합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개, 그러다 일주일에 10여 개, 한 달 후에는 30개 이상. 은서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공방 한쪽에는 다온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흙을 빚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온아, 엄마가 만든 그릇이야. 예쁘지? 아기가 손뼉을 쳤습니다. 어느 날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은서 씨, 잘 지내요? 이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소식 들었어요. 공방 차렸다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당신이 용기 낸 거죠. 이장이 그릇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네요.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줄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박옥란 씨와 이준호 씨 마을 떠났어요. 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밭도 다 팔렸어요. 어디론가 떠났대요. 은서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운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이었던 사람들.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참 착해요. 그렇게 당하고도 미워하면 제가 힘들어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그날 저녁 은서는 공방 문을 닫고 다온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배추밭에서 시작된 악몽. 하지만 그 악몽은 끝났습니다. CCTV의 작은 불빛이 은서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폭력은 법으로 멈췄고 진심은 손끝에서 피어났습니다. 썩은 밭은 버렸지만 흙을 빚은 여자는 끝내 꽃을 피웠습니다. 은서는 다온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온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아기가 엄마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